북한 여자가 맛본 남한 음식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언제나 순결하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어찌되어 지금처럼 반세기 넘게 갈라져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문득문득 화가 난답니다. 오늘도 이런 아픔의 현실에 사는 우리를 서로 위로하기 위해 화끈하고 쫄깃한 먹거리 들고 찾아왔답니다. 요즘은 제가요, 먹거리 말고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한답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궁금하시죠? 주말에 삼촌네 집에 놀러 갔답니다. 이유는 숙모가 집에서 연기도 없이 또 냄새도 없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자이글이라는 고기 구이판을 구매하여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요. 여기 대한민국은 모인다 하면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수다 떠는 것이 일상인데요. 먹을 것이 많은데 굳이 동생은 마트에 내려갔다 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하여 고기 구워 먹는데, 그리고 간식도 집에 굴러다닌다고, 냉장실에는 아이스크림도 쌓여 있는데 굳이 왜 내려가냐고 물었죠. 숙모가 웃으면서 요즘 우리 아들이 꽂힌 음식이 있다. 메뉴가 계속 바뀐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더 궁금하여 굳이 이 누나는 동생의 뒤만 따라다니면서 뭐냐고 물었답니다. 동생이 웃으면서 불닭볶음면이요. 제가 불닭볶음면? 나도 하나 사줘 라고 서슴없이 말했죠. 알겠다고 대답한 동생의 손에 들려 올라온 불닭볶음면을 본 저는 실망했답니다. 라면 봉지에 그냥 불닭볶음면이라고 적혀져 있고 달게 입에서 불이 나는 그림이 찍혀 있었어요. 굳이 이 많은 음식을 두고 라면을 먹어야겠냐고 하자 삼촌이 좀 있어 보라고, 우리 아들이 요리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저 음식이 은근 중독되는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5분 정도 지났을까 동생이 하얀 접시에 빨간 꼬부랑 국수 라면을 가지고 왔죠. 위에는 치즈를 뿌려 빨간 꼬부랑 국수 라면 오리오리 사이에 하얀 치즈들이 녹아 흐르고 있었답니다. 라면 오리보다 살짝 가는 면을 젓가락에 끼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가져다 대었지요. 순간 입에서 정말 불이 일더라고요. 매콤한 맛이 그냥 매콤한 맛이 아니라 순간 입안이 얼얼해지는 그런 매운맛이었죠. 후 하는 소리와 함께 면을 상에 내려놓고 물컵에 물을 버럭버럭 마셔버렸죠. 물컵을 내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닭면 접시를 또 들고 있더라고요. 숙모가 갓 담근 열무김치를 조금 올리고 삼겹살 고기 한 점 올리고 또 한 입 입에 물라고 하셨어요. 처음보다는 매운맛은 덜 느끼게 할 수 있었고 맛은 2배가 되었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으면 순간에 싹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으로 한 입, 2입 결국 접시의 면을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숙모와 삼촌이 웃으면서 최근 청년들 속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했답니다. 집에 여러 가지 밥과 찬이 있는데 굳이 마트에서 돈을 팔며 불닭볶음면을 사 먹는 동생을 나무람했지만 제가 오히려 감사한 시간을 보냈죠. 맛있는 먹거리를 보면 더 참을 수 있나요? 집에 가는 길에 저도 마트에서 한 봉지 구매했답니다. 5개가 한 봉지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불닭볶음면으로 다음날 나만의 요리에 도전했어요. 집에 있는 치즈를 더 넣었고 달걀 무침도 하나 지져서 올리고, 치즈와 달걀이 들어가니 매운맛은 덜했고 부드럽고 순한 맛이 살짝 어울리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마트에 가도 여러 가지 음식이 쌓여 있고 날마다 새로운 메뉴가 생기고 서로 맛을 공유하지요. 또 먹을 것을 나누는 재미가 제일 쉬운 일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불닭볶음면에 제대로 맛들이고 정착할 때쯤 마트에는 불닭볶음면 쫄볶이도 생겼어요. 볶음면은 물에 삶아서 물을 찌어 양념을 버무린다면 얘는 일회용 그릇에 포장이 되어 있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매콤한 국물의 불닭면이 된답니다. 날마다 새로운 메뉴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음식에서도 자유가 있지요. 제 보기엔 매콤한 불닭볶음면이 더 맛있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지영이는 불닭볶음면으로 최근 즐거운 한 끼를 해결하는 때가 종종 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은 북한은 식이주, 남한에서는 의식주라고 한답니다. 재벌이면 재벌,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 하루 3끼 먹고 저녁이면 자고, 아침이면 깨어나고,
어떤 책을 보니 인간의 삶은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정상만을 생각하고 앞만 보며 오르는 사람도, 주변 경관을 살펴가며 천천히 오르는 사람도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 생각은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두 주먹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돌아갈 때도 두 주먹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걸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잊고 열심히 살아서 재벌이 됐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소박한 인생을 살았던, 가는 곳도 태어난 곳도 영에서 영이라는 것이죠.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있죠. 북한에서는 조국을 위해 죽으면 육체적 생명은 사라져도 정치적 생명은 후세의 길이 빛난다고 하지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조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식을 위해 한 생을 영예롭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들처럼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옳은 일이고요. 하지만 인생 행복하게 자식을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90%는 시기주를 해결하기가 힘들고, 시기주가 해결되면 세상 행복해하지요. 노후 준비, 여행 취미, 패션, 스타일,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하지요. 노후 대책보다 그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 해드려서 죄송하다만 이것이 저희가 먼저 온 이유라고 생각한답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이미 의식주가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후 대책, 인생 즐겨야 하는 이유, 해외여행 계획, 취미활동, 가지가지 다양하고 제가 보기에 북한 주민들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살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답니다. 이유는 즐거움에는 끝이 없고 욕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신이 노력하여 욕심도 즐거움도 늘어가는 것은 아무 죄도 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그들을 착취하여 얻어가는 즐거움과 욕심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북한 정부가 꼭 알았으면 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행복은 시기주만이 아니고 여행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